요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치매가 온 사람을 쉽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돌보고 있는 나야말로 정상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엄마의 시간이 일그러지던 그 날들, 그리고 그 곁에서 저의 마음도 함께 조금씩 무너져 가던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 무너짐 속에서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반. 회사 다니던 때라면 2개의 알람을 맞춰야 겨우 일어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움직입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같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곤 합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다 닫고 이유 없이 찬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수저를 들었다 놓고 그 사이 국그릇은 바닥에 엎어져 있고 전기포트는 빈 채로 켜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싫었습니다. 미워졌습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 커서 내려놓고 싶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필 우리 집일까? 왜 우리 엄마일까? 이런 질문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제 마음을 먼저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 의사는 말했습니다. 병식이 거의 없고 언어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그리고 덧붙였죠. 거의 전적으로 돌봄을 맡으셔야 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삶 전체를 쓸어가는 듯 했습니다. 직장, 일상, 꿈, 계획 모두가 한순간에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나만 남은 섬. 처음 몇 달 동안 친구들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힘들면 전화해. 하지만 저는 그 말들에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기 두려워 꺼버렸고 단체 채팅방은 하나둘씩 알림 끄기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묻습니다. 언제 돌아오실 수 있나요? 돌봄에는 끝이 없습니다. 기한도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엄마와 저만 있는 조용한 고립의 섬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하루에도 수없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밥은 먹었니? 너 언제 왔니? 여기가 어디냐? 저는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금 드셨어요. 엄마 여긴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20번, 30번 반복되면 목소리가 어느 순간 올라갑니다. 엄마, 나 아까도 말했잖아. 제발 좀 기억해. 그러면 엄마의 놀란 눈이 저를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서린 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는 엄마.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말을 잃은 사람에게 기억을 강요하는 것. 그건 가장 잔인한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버티지 않으면 이 집도 엄마도 나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말합니다. 대기가 많고 가까운 곳은 아쉽게도 자리가 없습니다. 다른 시로 가면 비용이 더 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늘 같은 말. 가족이 있으시니까 집에서 돌보는 게 어르신께 더 좋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렸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당신을 대신해서 돌볼 준비는 없으니 알아서 버텨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오래도록 서러웠습니다. 어느 밤 병원비, 간병용품, 약봉투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저는 계산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에 멈춰 서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의무감에 묶여 있는 거니?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옆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은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나를 아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더듬고 허공을 헤매다가 마침내 제 팔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말 아주 가볍게. 마치 어릴 적 험한 길을 걸을 때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때의 그 엄마처럼. 그 작은 손길은 말보다 더 선명한 언어였습니다. 괜찮다. 고맙다. 넌 혼자가 아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끝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내 팔을 쥐었다 놓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 안에는 여전히 엄마가 있었고 내 안에는 여전히 딸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무너져 있던 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억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존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모든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도 단 하나 그 손짓 한 번으로 모든 존엄을 조용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짓 하나에 다시 무너졌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섰습니다. 엄마의 손이었지만 그 손이 저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회복은 어떤 기적 같은 날에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무너진 나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조용히 시작된다는 것을.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고 실수도 반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이고 저는 그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속도로 조금씩 호흡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정상이라는 건 어쩌면 서로의 속도를 잠시 맞춰주는 순간에 잠시 머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이 길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조금 덜 원망하고 조금 더 애틋해진 마음으로 살아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복잡한 듯해도 결국 마지막으로 남는 건 이런 아주 단순한 감정이더군요. 그날 밤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준 그 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정상적인 밤이었습니다.